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분석했던 MLB 메이저리그 분석이 아닌 프로토 승부식 66회차 발매 예정인 K리그 28라운드 두 경기 다뤄볼까 합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새벽 경기로 MLB가 있지만 보다 메리트 있는 K리그 두 경기를 준비해봤고요. 자, 일단 경기 번호 같은 경우는 아직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고, 자, 두 경기 강원FC랑 수원FC 그리고 김천상무랑 FC서울 이렇게 두 경기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죠. 자, 글자 좀 키울게요. 강원FC 수원, 간단하게 강원 수원이라 할게요. 자, 일단 두 팀은 강원 FC의 홈에서 만났는데, 자, 먼저 강원 FC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자, 이 팀은 유독 올해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6월부터 들어서 팀에서 홈에서 전체적으로 홈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다. 자, 일단은 강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홈 원정 전체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다. 최근 5경기 3승 2패 기록 중, 그리고 5경기 3승 2패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강원FC의 경우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에서 1대0 대구도 잡아냈고 전북도 잡았고 김천, 상무, 제주까지 잡아내면서 자, 4연승 기록 중이고요. 무패 행진 중인 강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원F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FC 수원은 자, 수원은 자, 수원은 우선 최근 5경기 단 1승, 나머지는 2무 2패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흐름을 띠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정에서 성적을 한번 보면은 자, 수원FC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신기한 기록이 나왔는데 자,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참 어려운 경기죠. 자, 5경기 그것도 지난 5경기 성남, 김천, 대구, 인천을 만났는데 자, 수원FC가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 중이고 마지막 경기 인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자, 일단은 두 팀의 최근 경기 성적들만 봤을 때는 자, 이렇고요. 자, 그리고 두 팀의 가장 중요한 상대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상대 전적 보면은 15년도 기록은 제외하고 보도록 할게요. 너무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두 번 다 강원의 홈에서 맞대결이었고요. 아, 잠깐만요. 아니지. 맞대결 전적이 좀 많네. 자, 21년부터 기록만 볼게요. 자, 두 팀은 총 5번의 맞대결에서 자, 5번의 맞대결에서 보자. 21년도 수원승, 그리고 21년 4월 수원이 2대1로 홈에서 잡았고요. 강원 홈에서 무승부 기록했고, 그리고 수원 홈에서 다시 1대0 승리했고, 22년 강원 원정 지난 3월에 강원 홈에서 수원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어요. 이날 아마 이승우 선수가 골을 기록했을 텐데 아니구나. 김동우, 정재용 두 명이 넣었네. 자, 그리고 직전 7월 16일 수원의 홈에서 강원이 원정을 왔는데 강원이 4대2로 격파하는 맞대결 5번의 맞대결에서 수원이 에서는 수원이 3승 1무 1패로
우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았죠. 강원 상대로는. 하지만 강원의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이번 경기가 무턱대고 수원승을 가기에는 너무 변수들이 많다. 강원의 최근 흐름도 좋고. 자, 일단 두 팀의 진행 경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강원의 경우 대구 FC를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3-4-3 포메이션 갖고 전반부터 높이를 이용한 크로스 공격 시도하면서 대구 FC의 공격에 주도권을 내줬고, 하지만 에이스 양현준 그리고 김대원이 계속해서 집중 마크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51분 서민우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당하면서 한국영 투입했고요. 자, 63%로 점유율 확실하게 끌어올리면서 후반 86분 양현준이랑 교체된 용병 갈레고가 중거리 슛으로 멋진 원더골 터뜨리면서 1대0으로 대구를 제압하면서 승점 3점 가져왔죠. 지난 경기 굉장히 재밌었어요. 70분까지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었는데 후반 70분 들어서 굉장히 후반 70분부터 굉장히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닭공 축구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교체 투입된 용병이 굉장히 멋진 중거리포가 나오면서 1대0으로 강원이 승리 챙겼고요. 이날 자, 일단 강원FC는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최근 강원FC는 부상자 명단을 보면은 장기 부상자 이광현, 골키퍼 이광현, 그리고 디노는 여전히 출전이 어렵고, 자, 김영빈이랑 무릎에 문제 있는 서민우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강지훈과 고무열은 팀 훈련에 합류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 정리해드리면은 강원은 지난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 50분 들어서 갑작스럽게 템포를 확 끌어올리고 교체 투입된 용병의 원더골로 1대0 승리,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 부상자 이광현 그리고 디노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강지훈과 고무열은 팀 훈련에 합류해서 출전을 앞둔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강원FC는 최근 삑사리 죄송합니다. 자, 최근 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띄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도 스쿼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강지훈이랑 고무열이 팀 훈련에 합류해서 아마 이번 경기 충분히 교체 투입 또는 선발로 기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최근 경기 템포를 끌어올렸을 때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골 결정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웠다. 자, 교체 투입된 용병 원더골이 아니었으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걸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고무적인 결정력 문제를 해결해야 무승부가 아닌 승리를 챙길 수 있을 강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도 마찬가지로 전북 현대와 홈 경기를 가졌는데 이날 4-2-3-1 포메이션으로 수원FC는 전반 초반 김현이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무효되면서 날렸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면서 전반 7분 송민규가 결국엔 먼저 선취골을 내면서 1대0으로 뒤진 채로 경기를 이끌어갔고요. 자, 김현 라스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롱볼 투입하면서 문전을 두들겼지만 전반 40분 이승우의 득점이 나왔지만 결국 오프사이드 선언되면서 1대0으로 전반 마무리됐고요. 자, 그리고 후반 85분에 라스의 득점이 한 번 더 나왔지만 또다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결국에는 홈 경기였지만 전북한테 0대1로 패하면서 승점을 1점도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원FC의 경우 일단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는 김주엽 한 명을 제외하면은 베스트 11 출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부상자도 없었고 이승우도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출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큰 문제가 없다면 기용이 충분히 가능할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원은 지난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풀주전을 가동하고 경기를 나섰다. 하지만 경기 내내
수차례 공격 시도에도 했지만 결국 두 번의 오프사이드로 전부 송민규에게 결승골 허용하면서 1대 0으로 패배하며 승점 획득 못함, 획득 실패. 그리고 이번 경기 부상자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100% 전력 기용 가능.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추가된 인원이 있고요. 합류한 인원이 강지훈이랑 고무열이 있고, 수원은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 없어요. 100% 전력으로 이번 경기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자면 강원FC가 아무래도 해외 배당을 봤을 때 정배당을 받았어요. 왜냐? 강원FC가 홈에서만큼은 최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강원FC가 정배당을 받은 경기인데 최근 강원이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요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수원을 상대로 지난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지만 대구FC까지 잡아내면서 최근 6경기 4승 2패 그리고 4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리그 7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주말 수원 더비에서 승리했지만 아쉽게 전북 현대모터스에게 패배하면서 3경기 만에 패배 기록했고요. 강원FC와 승점은 동률이지만 득실차로 앞서며 리그 6위를 지키고 있는 수원입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기본적으로 승패를 굉장히 가리기가 힘든 경기다. 자, 이번 경기 기본적으로 승패를 가리기 굉장히 힘든 경기다. 자, Y. 자, 강원은 최근 홈 경기에서 승 아니면 다시 지난 3개월간 홈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승패를 기록 중. 그리고 최근 4연승 행진 중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근데 이에 반면 수원의 경우 꾸준하게 원정 일정에서 무승부가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 강원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없는 경기가 무려 3달이 이어지고 있고 수원은 꾸준하게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승부가 떠도 이상하지도 않고 무승부가 뜨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강원이 이겨도 정배당, 수원이 이기는 경기도 물론 이길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자, 일단 이 경기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봤을 때 저는 다득점 경기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 강원이 물론 다득점 경기가 많은 모습은 아니에요. 전체 경기 중에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 강원FC가 하지만 최근 7경기에서 6경기 다득점 경기가 나왔고 그중 그리고 수원FC의 경우 26경기에서 4경기를 다득점 경기로 만들어냈죠. 두 팀 다 최근 득실점 추이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다득점이 가장 메리트 있는 선택지라고 보여지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도 다득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다득점을 최우선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강원의 경우 최근 7경기 중 6경기가 오버가 나옴. 그리고 수원도 마찬가지 최근 6경기 중 4경기가 오버 경기였다. 즉, 두 팀 다 득실점의 추이가 높다. 다득점의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다. 득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 팀 다 미들맨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0대0 승부는 안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최근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 두 팀 최근 흐름을 보았을 때
다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최우선적으로 다득점 경기 예상해 봅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 배당 리스크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배당 리스크가 크게 많지가 않다는 게 높다는 거지, 그만큼. 자, 뭐 한쪽으로 쏠리는 사이드 경기라기보다는 빠담빠담하기 때문에 이겨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도 않고 무승부도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경기 그러면은 승패를 굳이 보자면은 일단 강원의 경우 양현준이랑 김대원이 계속해서 집중 견제 당하는 모습 보였죠, 지난 대구 FC와 홈 경기에서. 하지만 그래도 활동량 보여주면서 한두 골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번 경기 강원 FC가 충분히 잡아볼 만한 4연승 흐름 이어갈 만한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원의 경우 지난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2개 나오면서 득점을 못 올렸죠. 그리고 김현과 라스, 이승우 조합이 그래도 위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자, 수원 FC는 그래도 난타전, 이번 경기 그냥 난타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최근 홈에서 6경기 5승 1무로 홈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강원이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배팅을 하실 때 최대한 신중을 기여해서 배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굳이 승무패를 정하자면 그래도 최근 기세가 물이 오른 강원 쪽을 선택해보는 게 가장 유력한 느낌이고요. 일단 그리고 한 점 차 승부기 때문에 핸디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초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경기 굳이 승무패를 따지면 그래도 최근 홈에서 무시무시한 흐름이 최고인 강원의 승리 쪽을 예상해보며 원정 무승부가 많은 수원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경기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오버 경기다. 이거는 오버 가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고요. 자, 최근 성적도 그렇고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다득점이 최우선전이고 그 다음이 강원FC 승리, 그리고 무승부 정도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 경기의 가장 중요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분석이 좀 길어졌는데 분석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이 경기 가장 핵심은 정리를 하자면은 홈에서 두 팀 다 난타전 홈극강 강원 최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 팀 다 홈에서 승 아니면 패 강원, 무는 없다. 하지만 상대는 원정 무자비 수원 FC,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득점 경기 2.5 오버, 그리고 강원 승,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 짧은 영상 보시고 다음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65회차 4519.50배 고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경기인데, 자, 먼저 두 팀 일단은 최근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천 상무 같은 경우 지금 순위는 10위에 올라 있고 FC 서울의 경우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최근 경기를 봤을 때 먼저 김천 상무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단 1승,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마지막 경기가 성남 원정에서 오랜만에 4대1로 화끈한 승리 거뒀고요. 직전 성남 원정 4대1 화끈한 승리. 그리고 자,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자세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 원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4-3-3 스쿼드로 가동해서 성남 킬러 조규성이 성남 상대 잠깐만요. 글자 크기를 좀 줄여야겠다. 자, 조규성 4-3-3으로 성남 킬러 일단 성남 상대로 조규성이 득점 100%죠. 성남 상대 득점 100%. 조규성이 전반 6분 만에 선제 득점에 성공. 그리고 조규성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김지현도 지속적으로 골문을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그리고 후반 55분 김경민의 추가 득점, 그리고 65분 박수일의 만회골 성남. 그리고 후반 90분 명준재의 멀티골로 4대1 승리.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냄. 자, 일단 김천 상무 경우 지난 경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성남을 상대로 강한 면모, 모든 경기 득점했던 조규성이 마찬가지로 시작과 동시에 6분 만에 입장골 터뜨려줬고요. 자, 이후에 김지현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후반에 김경민의 추가 득점, 그리고 박수일이 한 골 넣으면서 1실점했지만 후반 막바지에 명준재가 멀티골까지 넣으면서 4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한 김천 상무입니다. 자, 이거 후반에 갑자기 골파티였죠. 전반전은 한 골밖에 안 났는데 후반 들어서 갑작스럽게 무려 5골이나 나는 경기가 되면서, 자, 일단 김천 상무의 경우 최근 라인업의 변동을 살펴보면은 장기 부상자 지연학 그리고 문지한 외에는 저녁을 앞두고 성남전 마지막 경기 준비하는 조규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예정인 주요 자원 중에서는 골키퍼 구성윤, 수비수 정승현이 있고, 이외에 하창래, 최준혁, 박상욱, 유인수, 서진수, 강정무이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병훈련을 소화한 인원이 대부분 U22 자원인 김천 상무는 자, 문경건, 신성훈, 이우현, 윤석주, 이준중, 이우현이 측전 정력으로 투입이 가능해 보인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김천 상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인업의 변동이 다양한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규성이 이번 경기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를 소화한다는 게 어느 정도 팀 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외의 선수들은 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그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크게 없을 거고. 자, 일단 수비수 정승현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그거네요, 김천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FC 서울의 최근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서울 볼게요. FC 서울. 자, 서울도 자,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지난 경기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0대2 패배 기록. 자, 지난 경기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아쉽게도 0대2로 패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 4-1-4-1 포메이션으로 서울은 최근 서울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일류첸코랑 강성진이 제주의 진영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지만 전반 30분 김진야의 날카로운 가마차기가 아쉽게 골대 맞췄고요. 운이 안 좋았죠. 그리고 전반 39분 기성용의 프리킥도 골대, 또 골대 맞추면서 출발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후반 50분에 제주에게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 내주고 67분 제르소가 추가 실점을 만들면서 자 63%의 점유율로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팼지만 스코어는 반대로 됐죠. 0대2로 패배했고 자 경기 종료 직전 김신진이 어리석은 태클로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못 나오는 서울입니다. 자 지난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점유율로 압도했음에도 결과는 패배. 1점도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자, 이 정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FC 서울은 발가락 부상당한 오스마르 그리고 고요한은 이미 장기 부상자고 자, 지동원, 차오연, 임민혁, 백종범 외에 제주전 무리한 경기 종료로 직전 감정적인 파울 퇴장당한 김신진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자, 고요한 한과 오스마르는 장기 부상 그리고 지동원, 차오연, 임민혁, 백종범은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 지난 경기 무리. 백종범 그리고 지난 경기 퇴장당한 김선진까지 출전 불가능하다. 나름대로 스쿼드에 누수가 있죠. 자, 압도적으로 그러면은 유리해 보이는 건 김천 상무 쪽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번 경기 그래도 서울이고 김천 상무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김천 상무가 역배당을 받았어요. 역배당 받은 경기고 FC 서울이 그래도 김천 상무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강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김천 상무의 병장 조규성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4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10위까지 추락한 김천인데 FC 서울도 역시 최근 경기력이 올라와서 2승을 거뒀긴 했지만 다시 제주한테 패하면서 리그 8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짠물 축구가 예상이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뭐 다득점 경기가 많은 추이가 아니에요. 먼저 아까도 설명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김천 상무는 최근 4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었고 클린시트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실점을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 또한 그리고 FC 서울 역시도 최근 3경기에서 한 경기만 다득점을 기록하고 두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한 점 차 승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언더를 찍고 보는 경기가 맞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두 팀 다 득점력이 그렇게 폭발적인 팀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강원 수원에 비해서 적어가면서 설명할게요. 두 팀 다 앞서 설명드린 강원과 수원에 비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갖고 있는 팀은 아니기도 하고 또한 최근 경기 역시도 저득점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맞대결 경기에서도 한 골차 싸움으로 언더 경기가 많았다. 4경기 3언더 4경기 중 3경기가 언더 경기였다. 자 그리고 일단 이 경기 마찬가지로 승패보다는 언더를 찍고 보면 마음 편히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자 그리고 승부패를 굳이 따지자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입니다. 두 팀 다 물론 서울은 전력의 누수가 좀 있고 김천은 큰 전력의 누수가 없다. 이 부분은 김천 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자 김천의 공격에 상당한 지분 차지하고 있는 조규성이 전역했기 때문에 전역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박지수, 권창훈, 김지현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지난 성남전에서 승리를 보았을 때 그래도 조규성의 부재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김천의 창이 좀 더 무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규성이 전역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FC 서울 역시 전방에서 일류첸코와 나상호, 조영욱 등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격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가 점점 지나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고 최근 홈에서 7경기 1승밖에 못한 김천도 그렇고 원정에서 5경기 1패뿐인 서울도 그렇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무를 예상하는 게 맞죠. 무를 예상하거나 김천 사이드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게요. 자, 이 경기는 최근 조규성의 전역으로 공격적인 약화가 커진 김천과 지난 경기 여파로 결장자가 제법 있는 서울의 경기다. 그리고 최근 김천은 홈 경기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쳐 있다. 이 말은 그리고 원정 5경기 1패뿐인 FC 서울. 자, 이 경기는 이 정도의 글씨만 봐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무를 외치실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1핸디승을 가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무승부를 노리고 1핸디승 정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조규성 빠지면서 무뎌진 김천의 공격력. 상대는 지난 경기 최근 흐름 좋지 않은 서울. 무냄새 진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2.5 언더 그리고 김천 핸디승 또는 무 이렇게 3가지 추천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조합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K리그 경기 분석을 해봤는데 저도 이 경기를 아마 8월 15일 저녁에 28라운드 경기를 시청할 예정이고요. 자,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수익방 입장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셔서 자, 프로토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조합 받아보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석을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